지금 이 시간은 호포노포노의 지혜 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호포노포노의 정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정화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호포노포노의 정화. 아이를 키우면서 지식과 예의 등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시키는 것과 마음속이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과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휴렘 박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제로가 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직감이나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 아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저절로 하도록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기억에 갇혀버려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여성이 아들이 대마초를 피워서 걱정이라며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대마초를 피워서 걱정이 된다라는 상태에 계속 있으면 그 아들도 대마초를 계속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아들도 자연히 대마초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모두 자식이 그만두는 것을 바라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질문자: 어머니는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에 대해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아이를 컨트롤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사춘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어머니가 성장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휴렘 박사: 간단히 말하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과제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식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제로가 됩니다. 가장 좋은 육아 방법은 임신하기 전부터 정화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영혼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로서 태어났다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천사로 나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문제를 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정화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두면 부모는 아주 편안해지며 제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딸아이 정화를 시작하고 나서 무척이나 편안해졌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정화를 하면 서로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 아이에 대한 의존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 문제는 수시로 다양한 거리를 들고 오게 됩니다. 상황 우리가 정화를 해야 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재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섭리에, 신성의 지혜에 그것을 맡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걱정이라는 에너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그 상황을 더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원인이 되는 과거의 기억에게 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화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문제가 내려놓아지게 되면 그 상황은 종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속해서 정화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점차 늘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방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 어머니가 정화를 하는 것만으로 괜찮은 걸까요? 휴렌 박사,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은 즉각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을 정화하면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있더라도 어머니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아이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자신이 가야 할 장소를 향해 스스로 행동을 취합니다. 어머니가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고 아이 역시 자유로워져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호포노포노의 정화를 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인간은 의뢰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고인가요? 휴렌 박사, 호포노포노에서는 에고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욕구는 단지 기억이 재생되어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요.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 그 자체가 기억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두 가지 상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영감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기억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제로 상태를 뜻합니다. 기억은 지식을 불러오고 그것에 의해 욕구가 생겨나거나 행동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영감을 받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질문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아이의 장애가 자기 책임이 아닐까 하며 이미 충분히 자신을 탓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휴렌 박사,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전에 정화만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이든 어머니가 제로로 정화를 한다면 그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장소를 아이가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머니의 의식에 묶여버려 아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것은 어머니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므로 어머니들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정화를 하면 그러한 부담은 어머니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간지를 앓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의사로부터 뇌에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는 계속해서
정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년 후 또래에 비해 2학년이나 앞설 정도로 문자를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해졌고 수영도 잘하고 말도 정확하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간질이라고 해서 한정을 짓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 지닌 무의식의 기억입니다. 확실하게 정화를 하면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이더라도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라는 선입관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로가 되어 환자를 본다면 병이라는 진단은 절대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자: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계속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20살이 될 때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너무 충격을 받아 그 말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사실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이유는 어머니밖에 모릅니다. 나는 그때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정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 일을 계기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20대가 되어서 매스컴에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20대 후반에는 인도에서 정신 수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포노포노를 알았을 때도 왜 내게 상처를 준 어머니를 용서해야 하는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에 꽉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군요.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야말로 내게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용서합니다 라는 말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고 억눌러 겨우 입에 담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휴렌 박사: 미안해, 용서해줘 라는 말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요. 결코 밖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통증이 있는 부분을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자신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으로서 성장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말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가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어머니를 원망하면 기억에 갇혀 있는 상태, 즉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에 의해 신성의 지혜와 초의식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빛을 거부하고 블라인드를 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정화하는 것으로 신성의 지혜에 역행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놓아줌으로써
기억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부모의 문제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기억에 조종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깨달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억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만 분노와 저항, 어둠을 떨치면 신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이 기억은 어머니에 대한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학대 등 여러가지 과거의 문제에 뒤섞인 기억입니다. 다양한 기억이 점점 늘어나 붙어버린 결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고통과 아픔이 있으며 또 그 고통과 아픔에서 좀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는 셈이죠. 왜 인간은 육체의 속박당에 집착하고 고민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원래 무의 존재이며 깨달은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에 투영되고 맙니다. 지금 매일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러나 그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통도 고민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육체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투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억이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화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듯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든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병은 물론 고민이나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기억을 제거해버리면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이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빛을 차단하는 원인이 바로 자신이므로 자신을 정화하면 빛이 통과해서 초의식이나 신성의 지혜와 공명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호포노포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좋아지는 호포노포노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상대방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느끼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의 시선에 관점에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의 주체가 나이고 나는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외부의 상황은 자연의 섭리대로 정화가 이루어져서 제로의 상태가 되면 그 상황은 신성의 지혜의 영감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 나 자신에게 신성의 빛을 비추어 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